독자 무장 능력을 확보했다는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국장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15개 동맹국에 압박 서한을 발송하고 30조 원 규모의 엔진 공급 중단을 위협하며 20년간 구축한 무장 통제 체계로 한국을 압박했던 미국. 한국? 아직 10년은 더 걸릴걸? 우리 허락 없이는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미국 방산정책조정위원회 국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압박받던 동맹국들이 오히려 한국 편에 서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0.02mm 정밀도의 무장 통합 기술과 하루 3번씩 2,000회를 목표로 한 시험 비행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철옹성 같은 무장 통제망을 뚫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모니터에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무장 통합 승인 불가 전력화 이전 단계로 판단. 이런 문구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고 해야겠네요.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원칙이거든요. 전력화 이전에는 무장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불변의 규칙. 저는 제이콥 리드입니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수석 항공무기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칙이 올바른 국제 질서를 만든다고 확신해왔어요. 기술은 그것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한국 측에 보낼 공식 거절 통보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절차는 명확하고 결론도 당연했거든요. 개발 단계에 있는 전투기에 무장을 허가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성급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메일 말미에 붙은 한 줄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 요청 5일간 파견 예정, 내일 출국.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걸까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의 무장 통합 기술 수준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젊은 분석관이었을 때 한국의 기술 이전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도면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질문하던 엔지니어들의 모습,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던 답답한 체계들. 그때의 인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또 한국 출장이네요? 뻔한 결과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죠. 노트북을 열고 출장 계획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어요. 출장 기간 5일, 결론, 독자 무장 통합 능력 부족 확인. 아직 땅도 밟지 않았지만 모든 게 예측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 라고.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어요.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데 뭘 더 확인하겠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와 항공편 예약 확정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오후 로버트 헤인즈 국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와 협정서들이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죠. 제이콥, 한국 출장 건으로 잠깐 이야기해야겠네요. 헤인즈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신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국장님. 형식적인 실사겠지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파일을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전력화 이전 무장 승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근간이에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헤인즈 국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KF-21에 독자 무장을 통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술적 한계도 있고 경험 부족도 명백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허락받는 기술과 독자 기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혼자서는 넘지 못할 거예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헤인즈 국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기정사실을 확인하는 듯했죠. 그런데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독자 능력을 확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인즈 국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이콥, 당신은 너무 성실해서 문제예요.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한 분석보다는 명확한 결론이 필요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니라는 결론을 원한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음 한편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어요. 경험이 있는데 뭘 더 확인하겠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허락받는 기술이 안전하다고. 통제받는 기술이 질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항공편 체크인 알림이 떴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좌석에 몸을 맡기며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더니 어느새 태평양 상공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현황, 무장 통합 일정표,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기술 수준 평가서들.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 독자 능력을 갖추기엔 이르다는 거죠. 저는 20년 전 첫 한국 출장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의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기술 이전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도면 한 장을 놓고도 계속 질문하던 모습, 우리 기술자가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던 답답한 광경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수치의 허용 오차는 어디까지인가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었죠. 당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물론 한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됐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무장 통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죠. 기내 스크린에 출국 정보가 떴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남은 시간 6시간.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어요. 출장 기간 5일, 예상 결론 독자 무장 통합 능력 부족 확인. 아직 땅도 밟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 거의 완성돼 있었어요. 형식적인 현장 점검, 몇 가지 질의응답, 그리고 예상 범위 내의 기술 수준 확인. 뻔한 수순이었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잘 몰랐지만 톤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곧 인천에 도착합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반도의 불빛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회로 기판처럼 정교하게 배열돼 있더군요. 뭔가 다르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불빛이 많다고 해서 기술 수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정된 일정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내일 오전 공항 도착, 오후 첫 미팅, 이틀간 현장 점검, 마지막 날 보고서 작성.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윤태성이라는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장통합 총괄 책임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콥 리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성의 인사는 간결했어요. 과도한 의전이나 긴 설명은 없었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각에 마중 나와주셨네요.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늦게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그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차에 타며 윤태성이 말했어요. 숙소로 바로 모셔드릴까요? 아니면 잠깐 둘러보실 곳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피곤하니까 호텔로. 하려던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 풍경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각인데도 불빛들이 꺼지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멀리 보이는 공단 지역의 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불빛들이 보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윤태성이 잠깐 창밖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쪽이 우리가 내일 방문할 시설 쪽이에요. KF-21 최종 조립과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곳이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었어요. 이 시간에도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시험 비행 일정이 빡빡해서요.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상인 듯 말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밤중에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위성사진으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느낌이 달랐거든요. 혹시 연출이 아니죠?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윤태성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출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더 많은 불빛들이 보였어요. 편의점, 24시간 식당, 그리고 곳곳에서 반짝이는 사무실들. 한국은 정말 잠들지 않는 나라구나 싶었죠.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끝날 때까지요. 윤태성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야죠. 엔진음과 작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척, 모든 게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였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냥 야근하는 거겠지. 특별한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막연한 예상과 직접 목격하는 건 분명히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하며 윤태성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시험 비행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호텔방 창문으로 다시 멀리 공장 불빛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 왜인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새벽에도 꺼지지 않던 공장 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헤인즈 국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은 여전히 짧고 명확했습니다. 보고서 일정 준수. 간결한 결론 기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예상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저 멀리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라고 하기엔 너무 밝고 보안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익숙한 워싱턴 사무실,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확실한 결론들. 거기서는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질서가 있고 위계가 있고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자 무장 능력을 갖추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예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들고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낼 뻔했어요. 한국 도착. 예상대로 진행 중. 하지만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예상대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어요. 첫째 날 공장 24시간 가동 확인. 단순 야근인지 지속적 운영인지 추가 관찰 필요. 그러고 나서 곧 지웠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 본 걸로 뭘 알 수 있겠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예정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꼼꼼히 살펴볼 것인가. 확인만 하고 끝내자.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저는 얇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멈추지 않는 기계 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알람이 울린 건 아침 8시였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오늘 뭔가 달라질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 호텔 로비에서 윤태성이 기다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활주로에서 저는 처음으로 KF-21 보라매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전투기가 눈앞에 서 있으니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날렵한 외형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주변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오늘 오전에 3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장 통합 관련 소프트웨어 테스트죠. 관제실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러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각자 맡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나 소란은 없었어요. 모든 게 절제돼 있으면서도 정확했죠. 저기 보이는 화면들이 무장 통합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윤태성의 설명이 간결했어요. 레이더 라곤부터 미사일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화면 속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보니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가속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륙 전 점검은 예상보다 훨씬 짧고 단정했어요. 불필요한 절차나 긴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진행됐죠. 보통 이륙 전 점검이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저는 물었어요. 체크리스트는 이미 표준화돼 있어서요. 매일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윤태성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관제실 모니터에 비행 경로와 테스트 항목들이 표시됐습니다. 레이더 탐지, 목표물 추적, 무장 시스템 반응 속도 등 세부 항목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녹색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죠.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착륙해서 수정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소프트웨어는 현장에서 바로 업데이트하고 하드웨어 문제면 교체하죠. 저는 감탄했어요.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의 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수정하는 긴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즉석에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비행이 끝나고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점검도 신속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전투기 주변으로 몰려가서 각자 맡은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오늘 예정된 비행이 몇 번이라고 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3번이요. 오후에 2번 더 있습니다. 윤태성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하루 평균 서너 번씩 비행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20번 이상, 한 달에 거의 100번의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로 수천 번의 누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형식적 방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찰자에서 한 발 더 들어온 거죠. 진짜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무장통합시설로 가보시죠. 무장통합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한서연 실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인사도 길게 하지 않더군요. 악수 한 번, 간단한 소개,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연 실장의 첫 마디였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이미 자료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에서 특별한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신감도 아니고 방어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현황입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떠올랐어요. 2027년 실전 배치 목표 예산 확보 완료, 현재 진행률 65%.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투입 예산 규모, 테스트 완료 항목 수. 모든 게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돼 있었어요. 너무 빠른 일정 아닌가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한서연 실장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축적된 시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엄청난 양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발사 테스트 892회, 유도 정확도 테스트 1247회,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15,623회. 실패 기록도 숨기지 않고 표시돼 있었어요. 실패가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한서연 실장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각각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죠. 그녀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패 사례별 원인 분석과 개선 사항들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진동 문제, 온도 변화 대응, 전자파 간섭 해결책까지. 모든 실패가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승인 없이도 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연 실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 했죠. 하지만 기술적 리스크는 관리하는 겁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부품별 국산화율 현황이었어요. 85% 이상이 이미 국산화돼 있었고 나머지도 대체 공급선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국산화율이면 외부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였거든요. 왜 이렇게 국산화에 집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연 실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딱딱했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말했어요. 외환위기 때 모든 게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도, 부품 공급도, 심지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저는 그 시대를 기억했어요.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됐죠. 그때 배웠습니다. 한서연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의존은 결국 취약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말이 아닌 구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계획 뒤에 철학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서연 실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겠어요?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밀함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작업대에서 엔지니어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현미경 아래에서 검사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0.02mm 단위로 조정 작업을 합니다. 윤태성이 한 작업대 앞에서 멈췄어요. 미사일과 전투기간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0.02mm라면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엔지니어가 정밀 도구로 뭔가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손에 떨림 하나도 없이 집중하고 있더군요. 이 정도 정밀도가 왜 필요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진동 때문입니다. 작업 중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마하 1.5 속도에서 미사일이 분리될 때 생기는 진동을 견뎌야 하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도 오작동할 수 있어요. 옆 작업대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떠 있었고 엔지니어가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개선 사항이에요. 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 시험 비행에서 반응 시간이 0.03초 늦었거든요.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0.03초 차이를 문제로 보고 즉시 수정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이 정도 오차는 허용 범위 아니라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